고기로 먹고 산다 시즌4가 방송됩니다. 농촌의 맛 NBS 살림합니다. 참말로 뭐 짓구시하기 추워서 안 되는데. 일회용품 마음 불편하지? 여기에 담아주세요.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카레.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구 살림템. 예스. 사랑이 가득한 MBS, 행복이 가득한 MBS, 한국 농업방송. 레고 피규어를 이제 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다른 종류의 피규어도 가끔씩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규어가 한 4c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이제 크기감만 보고 이제 이 물건을 판단하다 보니 좀 가치가 잘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제 크게 당겨서 잘 찍으면 좀 색다른 모습이 나올 거라고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피규어 사진으로 연출했던 사진을 봤을 때 비로소 좀 생동감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비록 플라스틱 조각이긴 하지만 그 영원히 좀 기록하고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 되게 크다고 봤었습니다. 특히 피규어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피규어가 좋았던 이유는 얘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사물보다도 못한 제 모습을 보니 조금 우울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고 이렇게 기분 좋아졌던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서로 이제 잘 소통도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도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피규어 수집을 하고 있고 브랜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더코 아카이브입니다. 보시다시피 덕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덕후덕후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고 덕호라고 이제 누가 불러줬는데 그게 꽤 마음에 들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건축가 출신이다 보니까 그때 들었던 단어들 중에 이제 아카이브라는 게 수장고, 기록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뭔가 기록을 하면 그것도 시공간을 이렇게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더코 아카이브라는 조금 긴 네임이긴 하지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15년 말 정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피규어를 모았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너무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쇼핑하다가 눈에 띄게 그냥 피규어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한번 주문해봐야겠다. 이제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다 보니까 뭔가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른답게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뭔가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피규어를 한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언맨을 이제 너무 좋아해서 1부터 85까지 다 영화 스토리상에서 보면 처음부터 막 멋지게 나왔던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그냥 깡통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제 디벨롭이 되면서 이제 85까지 가는 이 영화적인 서사가 있는데 이 11년짜리의 영화를 이제 피규어로 저는 이제 모은 거죠. 건축회사도 다니고 건축회사에서 이제 얻었던 경험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0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여러 회사들도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려서 강제 창업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캐릭터 사업을 많이 하는 이런 광고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캐릭터들마다 다 각자 개성과 독특함이 있다 보니까 뭐 자연이랑 같이 합성해서 연출을 한다거나 그리고 광고주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연출법으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슈퍼히어로를 좋아했고 영화 인물들도 좋아했고 그리고 그런 관심 기반들은 일반 대중들한테까지도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피규어 사진까지 만드는 걸로 컨셉트를 잡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친구의 이제 와이프 분인데 이제 두 친구가 이제 취미생활로 스킨스쿠버를 이제 하는데 사진으로 보긴 했지만 그 두 분의 활동이 되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되게 당당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피규어 사진으로 표현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거 선물 받으신 그 당사자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실내 촬영을 시작을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소품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주변들을 이렇게 좀 꾸미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얼굴 표정이기 때문에 얼굴에 항상 초점을 먼저 맞춥니다. 다음으로 찍을 거는 이제 안중근 의사인데 이 피규어가 어쨌든 위, 아래 이렇게밖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좀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팔을 이제 분리를 해서 멋있는 포즈로 총을 겨누는 장면을 이제 찍을 건데 경직된 포즈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뭐 팔다리를 좀 분해를 해서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한다거나 뭐 날아간다는 모습 이런 포즈를 취해서 좀 사진 연출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카타르 월드컵 같이 되게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에서 적혀있던 그 말 중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관순 열사분들도 그 시대 때 나라를 위한 마음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을 과거 역사 인물이랑 현대 인물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있는 상상을 하는 것도 이 피규어 사진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현대인과 역사인이 만났을 때 한 모습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포토샵으로 하지 않고도 야외에 있는 그 분위기 활용해서 찍을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근처 공원에 나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찍고자 하는 그 인물이 옛날 배경이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 찍었을 때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직접 바위나 주변 산책길 근처에서 이렇게 찍기도 해요. 지금
경우는 이순신 장군이 겨울에도 전쟁 대비하기 위해서 어묵 보러 나가는 컨셉일 수도 있겠네요. 뭐 아주 화려한 전투 장면 이런 건 아니지만 혼자 있었을 때 뭐 고뇌하는 뭐 그런 순간도 이제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더 훨씬 더 자연스럽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햇빛조차도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네, 피규어도 주변 사물과 이렇게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 크기들이 이렇게 같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잘 어울릴 겁니다. 지금 저도 혹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장을 찍어놨는데 한번 이따 편집했을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야외 촬영했던 이제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도 있고 실내 촬영한 이런 컷들도 있는데, 일단은 모든 걸 다 편집하지는 않고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확인하는 건 이 경계선들이 이제 또렷하게 잘 나온 거랑 이 눈, 코, 입이 잘 나오는 거, 이거 위주로 이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약간 눈이 내리는 그 모습을 저는 이제 연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눈 가루들을 주변에 좀 더 뿌리는데, 촬영했을 때는 이제 햇빛이 뒤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밝게 이제 해줄 겁니다. 얼굴 색도 이제 화사해지고, 그러면 밝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적용했을 때랑 좀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네, 제가 지금 아까 야외에서 간단하게 촬영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뭐 인스타그램 컨텐츠에 맞게 이런 분위기를 살릴지는 이제 선택하는 문제여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 촬영 같은 경우는요. 꼭 이 사진이 아니더라도 모든 우리가 감탄하는 예술품들은 디테일로 결정된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전공하면서도 진짜 아름다웠던 건물들이나 공간, 장소들은 그 디테일 하나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에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진 찍을 때 많이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보통 작업했을 때 거의 만족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건 반쪽짜리 만족인 것 같고, 이거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걸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연간 이제 이미지들을 연출을 하고 관련된 글도 쓰고 어떻게 물건을 파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브랜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브랜딩은 결국에 한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자유롭게 해석을 해서 표현 하나의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또 재밌는 걸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기 때 인형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 받은 인형이 나하고 애착관계가 형성이 돼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한 10년, 20년, 뭐 30년, 40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가면서 애기 하나 주고 가잖아요. 걔가 이제 지하고 영혼의 동반자가 돼가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크고, 그래서 지금 같은 나이를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선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애교가 해줬는데 수선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묻는데, 그 수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그냥 단순히 기계로 그냥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인형병원이라 하면 사람병원처럼 전체 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눈 교체하는 사람도 있고, 피부도 이식도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알고 있고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 세계 인형병원을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뭐 폴란드, 미국 거의 소소하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 하는 거,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처럼 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일본하고 우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갑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애착 인형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 식구처럼, 동생처럼, 형처럼 생각하거든요. 또 수선이란 개념하고 병원 하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병원 하면 조금 더 관심이 더 써줄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심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병원이 낫겠다. 그래서 병원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고객님들이 좀 원하는 거는 만약에 20년 지나 다 헤어졌잖아요. 헤어져도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최소한 달라지지 않게. 우리 마음대로 이거 이런 데 조금 더 예쁘게 해줘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뭡니다. 사고 치는 거, 그거는 사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털이 빠져요. 보통 이렇게 털이 있는데 그 부분, 일정 부분 털이 빠져가지고 부위가 아주 넓거나 하면 그 부위에 유사한 재질을 찾아가지고 덮는 거죠. 우리가 이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까만 걸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얘를 갖다가 푸니까 이렇게 구멍도 많고 전체 노란 실은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하면 한 1, 20장 되거든요. 그거를 다 안쪽으로 한 겹씩 다 한 겹씩 더 넣고 전체를 다시 봉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위는 이게 최대한 살려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작은 것도 우리 같으면 뚝 잘라버리고 새거 넣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남아있는 거는 털 하나라도 살려달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복원을 그냥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애들 입원하고 나면 이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비포 입원하면서 그 상태 사진을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치료가 끝났을 때 검증하는 사진이기도 해요. 지금 얘는 애가 코가 없어요. 그래서 코를 다시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때가 많이 묻어서 세탁을 해도 닫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 갈고 나서는 손 갈기 정도만. 이게 전체 나머지는 나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세탁하고 코 갈고 손 갈고. 고객들이 이제 그 문의를 하시면 미리 이제 답변을 대충 어느 정도 진단도 해주고 판단도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자기들도 결정하고, 그러니까 선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사진 올리고 자료 자세한 설명을 올리는데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 사진으로, 그러니까 전 상태를 봐야 될 때는 제가 방문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애를 한번 보고. 이거 엄청 원래 이거가 뭐였어요? 원래 이 옷이에요. 이게 얘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단풍 모양인데 사실 옷은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보니까 네. 이거는 이게 어떤 옷이 이렇게 돼? 사진 혹시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얘가 아무 자료도 없어요? 네. 2살 때 외삼촌이 캐나다 성화에 여행을 갔다가 사다 주신 인형이고, 일단 인형에 목이 많이 해져가지고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세탁기를 좀 많이 돌려서 목이 떨어지고 안에 알갱이도 튀어나오고 이제 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을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멀쩡한 상태로 인형이 다시 나오는 꿈도 꿔본 적 있고, 그래서 더 있다가는 정말 수습도 안 되고 보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야지 하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얘들은 바뀌는 건 원치는 않잖아. 그러면 뭘 하냐면 이 몸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보통 이렇게 오래된 애들은 얘는 얼굴을 그냥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얼굴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얘랑 손하고 발하고 이 얼굴은 그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 네. 대신 이제 이 몸을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 만드는데 그 일반 어떤 이런 예전의 옷처럼 비싼 걸 찾아도 되고,
크게 추억이랄 건 없는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안고 자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잘 때 있고 없고의 약간 마음의 평화로운 느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없으면 이불 뒤져서 찾고 무조건 안고 자고, 커서도 이제 안고 자면은 그래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평화로운 느낌을 가져다 주는 인형이어가지고 네, 버리긴 아쉽더라고요. 제가 의사잖아요. 나름 진단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된 차는 어쩔 수 없거든요. 시간이 가면 상하니까.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를 또 다시 바꾸기는 그 애가 변하기 때문에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파자마를 만들어서요. 만지더라도 직접 안다 하니까 생명이 더 길어지는 거죠. 얘는 보면 이게 원단이 되게 약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몸을 이 원단으로 복제를 할 거야. 복제를 해가지고 안에 거랑 이건 안 살려줘도 돼. 이 카라도 없을 거거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모양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얼굴이랑 손, 발은 이식할 거야. 이식해주고 여기다 풀면 하고 여기 맞는 게 그치. 대신 요 뒤에다가 목에 후디를 달아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면 우리 토끼기, 긴 토끼기 후디로. 이 환자는 중환자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여러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입원하기가 꼭 있어야 돼요. 보호자들이 다 틀리거든요, 성향이. 이거를 변형을 안 되게끔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이거 부착하는 것도 본드로는 절대 쓰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 모양 자체를 그대로 살려서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만약에 그게 틀려지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국내 사업한 지는 한 7, 8년 지금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인형병원 한 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인형병원이라고 명명하면서 한 거는 2019년, 18년 정도 스타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때 계기가 뭐냐면 이만한 토끼, 파란 초록색 토끼가 있었는데 앞면을 뜯어버렸어요, 걔가. 그래서 그 앞면을 복원을 해줬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얼굴이 이게 없어지는데 이게 생겨가 비교가 안 하니까 그렇게 돼서 많이 알려졌는데 똑같아졌네? 뭐 이렇게 신기하다 약간 이런 방향.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나요? 네. 영웅이 픽업하러 왔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얘가 원래 영웅이고 얘가 만든 아, 동생. 네. 네. 제가 지금 크루즈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승선을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다 저희가 있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친구와 떨어져 있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항상 제 침대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에서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키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뉴스 스텝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인형을 영웅을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친구를 새로 의뢰해서 복제를 했습니다. 똑같죠? 가급적이면 눈이 딱히 안 부딪히게. 보통 눈 사고는 그런 친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눈이 깨지거나 이게 나중에는 백내장처럼 이렇게 허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만 조심해주면 돼요. 돌리면 손빨래가 되게 좋은가요? 아무래도. 근데 손빨래가 얘가 커서 하기가 나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뭐 테이프를 붙이고 돌리든지 안 그러면 세탁막 넣을 때 이렇게 네. 애를 네. 꽁꽁 숨겨가지고 눈은 인형은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잖아요. 사실 애완동물이라고 하나? 반려동물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사심 없이 그리고 이렇게 나를 재단하는 일 그런 일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거기에 내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인형 말고는 그런 존재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샀을 때 모습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그래요. 네. 털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얘는 좀 털이 죽은 상태잖아. 네. 그러면 약간 더 뽀송뽀송하고 점 느낌이 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할 일을 할 따름이죠. 마음 놓고 바다에 갈 수 있겠어요. 우리 다 데리고 쌍둥이로 얘는 이제 집을 지키고. 사람이 약간의 한 곳이 아픈 부분을 자기가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은 인형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이가 많아서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누가 하지? 약간 이런 건 있습니다. 다 우리 나이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젊은 친구를 좀 배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맞으면 치료사도 배양을 하고 디자이너도 키우고 해가지고 이 업은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유지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웃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애들 보면 다 웃고 있거든요. 제가 거의 다 우리 애들 웃고 있어요. 지금 사람 이쪽 종사하는 사람 다 사람들이 순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쁜 글을 항상 같이 보고 같이 만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사람이 악하면 이게 술을 놔도 마음이 기분 나쁘면 찌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예쁘게 넣으니까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